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좀 잘 들으세요. 빅5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빅5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5 노테이션이라고 있어요. 빅5 노테이션이 뭐냐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 한 개인데 알고리즘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알고리즘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도니까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알고리즘이란 내가 짠 핵심 로직, 이걸 말하는 건데, 당연히 빠른 알고리즘이 느린 알고리즘보다는 좋겠죠. 왜냐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적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빠르다와 느리다 이 두 개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빠르다와 느리다. 정의할 수가 없죠.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걸 실행한 결과 연산이 0.1초 만에 끝났으면은 그게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산이 또는 5초 만에 5초 만에 끝났다. 느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분명하죠. 대신에 상대성을 추가하면은 그때는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을 놓고 더 빠르다, 더 느리다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상대성이 결여되어 있는 표현 방식은 안 돼요. 왜냐면 알고리즘을 돌리는 PC 얘한테도 하드웨어라는 게 있죠. 하드웨어가 다 다르니까 이 하드웨어가 모든 컴퓨터에서 다 획일화 돼 있다면은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어. 자, 옛날의 컴퓨터 어, 그래픽 카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108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자, 409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최신식이라고 할 거고, 요게 구형이라고 할 때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최신식이 더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빠르고 뭐가 느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10초 걸렸으면 느린 거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1초 걸렸으면 느리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요. 자, 알고리즘의 속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완료까지 걸리는 절차의 수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봐도 조건문 배울 때 기억나시죠? else if랑 else를 사용해가지고 극단적인 if문만 똑같이 3개 썼을 때랑 이걸 한 세트로 묶었을 때랑 달랐죠? 이 절차 수가 조금 더 적었고요. 조건식을 연산하는 수행 횟수가
다르잖아요. 자, 같은 일을 하는데 5번 연산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10번 일하는 거랑 5번 일하는 것 중에서는 5번만 하는 게 더 낫죠. 10번 연산하는 알고리즘보다는 5번, 5번보다는 2번, 2번보다는 1번 하는 게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서 표현하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법으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총 10개인데 이 대괄호 안에 자, 1부터 10까지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중에서 넣었다고 했을 때 뽑고 싶은 숫자가 7이에요. 그럼 1부터 10까지 넣고 나서 7을 찾으려면 위치는 알지만 이거 알고 있는 거는 인간의 입장이죠. 인간의 입장이지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뒤져봐야 한다는 게 프로그램의 입장입니다. 컴퓨터의 입장.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돌아봐야 하니까 10번 개수만큼 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20까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18을 찾으려고 해요. 18. 이론상 스텝은 20번이죠? 자, 근데 이걸 20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20개죠? 20개. 자, 근데 이거 개수를 뭐 몇 개다 이렇게 안 하고 n개라고 합니다. n개. 그래서 n 스텝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게 뭐 10개든 20개든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전체 탐색.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라 전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선형 탐색을 할 뿐이에요. 선형 탐색. 영어로는 이제 리니어 서칭이라고 합니다. 이 리니어는 선형대 수학이라고 공대 가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이제 원어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책 이름에 리니어 어쩌고 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형 검색의 경우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면 자, Y축, X축이 존재합니다. 근데 X축, Y축 이렇게 안 쓰고 X축이 나타내는 게 데이터의 개수라고 할 거고 Y축이 나타내는 게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10개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됐지만 20개일 때는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거리를 이동하는 거랑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 중에서 걸리는 시간은 이때가 더 오래 걸리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보면은 x
y는 x 형태의 그래프랑 똑같죠?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자, 이때를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5의 n이라고 합니다. 5의 n. 데이터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기에 나타난 5가 바로 비고의 5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n 스텝 수 얘는 이제 5의 n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딱 보고 어떻게 탐색하고 얼마나 걸릴지를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얼마큼 걸리겠다. 여기서 이제 기인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예요. 자, 비고의 경우 얘는 시간 복잡도입니다. 시간 복잡도를 다뤄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일일이 테스트 안 해보고서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증가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비고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비고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단지 비고가 조금 더 대중적일 뿐이에요. 뭐 있냐면 빅 오메가도 있고요. 빅 세타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오메가와 세타도 있는데 이거 놔두고 5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빅 5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씁니다. 상한선. 자, 그러면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뭘까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여기를 보시면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20개죠. 똑같이 여기에 들어있는 18을 찾으려고 합니다. 18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18번 걸리는 거죠. 개수가 20개여도 5n을 쓰면 되죠. 근데 만약에 1을 찾으려고 한다면 맨 앞에서 발견하는데도 이거 끝까지 봐야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n개니까. 왜냐면 찾으려는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 개수만큼 스텝을 밟아야 하니까 이 개수만큼 얘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그 반대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고 세타는 중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는 크게 막 비고에 비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쓰이는 것도 있겠죠. 대중적인 건 비고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비고를 쓰는 이유는 알고리즘이 끝나는 데 있어서 최대 상한선을 표현하니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 경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를 쓰게 되면 진짜로 최소값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세타를 쓰게 되면 대략 어디쯤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최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는 비고를 쓰는 게 효율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간단히 말해서 이 비고라는 거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요. 수학적으로 표현했으니까 y는 x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나온 거죠. 그래프 형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성능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정도로 판단하는 거고, 그 시간의 소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빅O를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데이터나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을 갖고 그게 증가 또는 뭐 감소함에 따라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에 이 빅O를 사용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5, 1. 그럼 예제를 써보자면 함수 있고 4개 변수가 정수 배열이라고 했을 때 어, 음,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게 0이랑 같은지 결과값을 리턴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써보자면 음, 불 타입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음,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배열로 넘어온 n의 첫 번째 요소가 0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공간에 있는 게 0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끝나겠죠. 왜냐면 이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0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리턴하고 끝날 거니까. 이런 경우가 O1에 해당하는 거죠. 배열 n의 첫 번째 인덱스에 뭐가 들어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배열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 배열이 100칸짜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비교하는 대상은 첫 번째 거니까. 여기서 이제 99라고 해도 똑같고요.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랑 이 값을 비교할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숫자가 몇이 됐든 한 번만 비교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실행되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가 되든지 결과는 항상 똑같죠.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게 5의 1이다. 1. 이해되시나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서는 5개고 여기서는 뭐 50개라고 했을 때 배열의 크기가 5일 때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랑 배열의 크기가 50일 때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건 횟수는 한 번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수예요. 뭐 두 번에 끝나는 뭐 여전히 한 번에 끝난다고 이제 두 번에 끝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가 아니라 뭐 중간에 한 40번 인덱스 뭐 또는 76번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실행하는 횟수는 한 번이니까 그래서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이 됐든 2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보이드로 해놓고 i 그러면 이 함수는 어때요? 그냥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하잖아요. 맞죠? 배열 n의 크기가 3이라고 한다면 n의 길이는 3이니까 0, 1, 2까지만 i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 1, 2 출력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3개가 출력된다는 건 얘가 3번 실행되고 뭐 당연한 거죠? 이 반복문 자체가 3번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배열의 요소가 10개면 10번 출력할 거고. 음,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랑 이 함수랑 일치하죠? y는 x 그래프의 형태. 이것도 5의 n이에요. 5의 n. 삼각함수 아시는 분들은 탄젠트 값이 일정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이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탄젠트 값은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기준 가정하에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데이터가 이때 그리고 이때일 때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거 이게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얘네 둘이가 같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삼각함수 생각나가지고 설명했던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얘가 선형 모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중첩 반복문이 중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중첩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배열 n으로 들어온 배열의 크기, 이 n의 크기가 증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거는 한 번인데 그거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1 곱하기 1입니다. 두 개라고 한다면 안쪽에 있는 반복문도 반복하는 대상인데 그러면 두 번 하겠죠? 근데 이 안에서 얘는 두 번 실행되죠. 왜냐면 두 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니까. 그러면 총 실행 횟수는 두 번 실행하는 게 두 번 되니까 4번 되는 거고 3이라면 3 곱하기 3이죠. 데이터 개수의 2개죠. n의 제곱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제곱수만큼 늘어나니까 그럼 이것도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자,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y는 x제곱의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x제곱이면은 x가 음수일 때를 고려해서도 이런 형태가 되지만 데이터의 개수니까 애초에 1사분면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죠? 아무튼 데이터의 개수는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양수인 경우만 고려했다. 그래서 5의 n 제곱이다. 이때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얘기하면 좀 미적분 부분 미분 적분 잠깐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데이터의 개수가 각각 이때일 때, 이때일 때 접점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접점의 기울기가 달라요. 많아질수록 기울기가 커지죠?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 걸리는 시간도 적지만 점점 갈수록 많아지죠.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이 걸리는 정도를 이제 접점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증가분 그리고 걸리는 시간의 증가분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 배열 한 개 더 추가해 볼게요. 다른 걸로.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배열 m의 크기만큼 반복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5의 n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각각 n의 크기는 n이고 배열 m의 크기는 m이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5의 n 곱하기 m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진 않습니다. 얘가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n 더하기 1 이런 건 없어요. n 더하기 1이라고 한다면 이 형태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배열 하나로 해놓고 이 안쪽에다가 반복문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자, n 제곱일 때 이런 형태인데 n 제곱일 때 형태를 보면은 배열 두 개잖아요. 배열 두 개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직사각형은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배열이 같은 배열을 세 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피. 이걸 조금 더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5의 n제곱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죠. n번 곱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 했을 때 이제 표로 다시 나타내 보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n이라고 한다면 얘의 길이는 n이죠? 가로의 길이도 n이고요. 이때가 5의 n제곱이었어요. 근데 삼중첩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중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제 그래서 제가 부피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는 5의 n의 세제곱이고 이때는 가로 세로 그리고 이때는 여기까지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이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보자면 제곱일 때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조금 더 가파르죠. 원래 이런 형태인데 데이터의 개수는 양수만 가능하니까 이때가 5의 n인 세제곱이다. n에다가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대입을 해보세요. 똑같이 10개라고 해도 5의 n제곱일 때는 100인 반면에 여기서는 1000이에요. 격차가 그만큼 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5의 2의 n제곱이라고 할게요. 2의 n제곱일 때 이때 시간 복잡도는 이런 건데 그래프의 상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한 부분이죠. 아니면 이제 뭐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 부분도 있고요. 일단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첫째 및 둘째 항을 1로 둔 다음에 그 다음 항의 값은 앞에 두 항의 합이 되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 항과 둘째 항의 수를 1로 해놓고 그 다음째 항은 이 두 개의 수의 합 구했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이거 두 개. 얘는 그 다음 거는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죠.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1대 1.614 비율이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똑같죠? 이거랑 이거 더해서 그 다음 거 얘랑 얘 더해서 그 다음 거 이거랑 이거 더해서 이거랑 이거 더해서 다음 거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값을 활용합니다. 구해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형태를 지닙니다.
y는 2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n이 0일 때는 1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기고 노테이션은 깊게 들어가면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로그 함수 기억나시죠? 물론 이제 밑에 여기다가 쓰는 숫자도 있는데 안 쓰면은 밑이 10인 상태죠. 상용 로그라고도 하는 거. 5의 로그 n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xy 대칭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리는 게 나으려나? 얘가 5에 2에 n이고 이거는 조금 안 되겠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1일 때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죠. 얘가 5의 로그의 n인데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바이너리 트리라고 있어요. 자료 구조 중에 이진 트리라고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노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링크로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링크. 자, 5, 4, 3, 그리고 3, 2, 2, 1. 너무 그리고 2, 1 여기가 1, 0, 1, 0 자, 이렇게 떼놓고 이게 이진트리 구조인데 자, 이 5를 입력하면 4나 3이 되어야 하고 자, 이게 4가 실행되려면 3이나 2가 실행되어야 하고 이 3이 실행되려면 2나 1이 실행되어야 돼요. 직전 층에서 해당 층에서 이제 직전 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왜 틀이라고 하냐면 요거 선을 이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나무 모양이랑 비슷하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가지 역할인데 가지가 두 개예요. 그죠? 가지가 두 개라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이진 트리 우리말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써져 있는 이 곳을 노드라고 해요. 노드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노드가 루트 노드예요.
루트 노드. 그리고 이 루트 노드 밑에 있는 얘네들은 얘 입장에서는 자식 노드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가 부모 노드가 되고 얘는 얘네한테 부모 노드가 되는 거죠. 얘는 또 이제 자식 노드이면서 얘네들의 부모 노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반씩 줄어듭니다. 여기를 하나 선택하면 이 양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 한쪽에 있는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 거를 고르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시간은 똑같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또는 찾으려는 게 없다. 찾으려는 게 이쪽에 있다. 그럼 이쪽 거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비교하는 군집이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구현되어 있어요. 이진트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비고 노테이션 이런 건데 이거 자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알고리즘별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복잡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라는 거. 아, 그리고 알고리즘 하면은 좀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정렬 알고리즘 있고 여기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홉 개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개였더라? 아무튼 그리고 또 어떤 알고리즘이 있냐면 정렬 알고리즘 말고 그리디 알고리즘도 있고 어, 이것도 뭐가 있는지 좀 보죠. 알고리즘 종류 어, 팩토리얼 형태를 띠고 있는 알고리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은 뭐냐면 계승이라는 건데 n 팩토리얼 하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쭉 5 팩토리얼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고 검색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재기 알고리즘이 이 피보나치가 재기 알고리즘에 해당해요.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거는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시겠죠?